제31화 베르타의 여행 네 번째 이야기 바퀴힐. 새 모자를 태운 자동차는 험한 시골길을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다. 포츠하임에 밤이 되기 전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베르타는 모터바겐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속도를 냈다. 당시 시골길은 비가 내린 후에 생긴 웅덩이들과 수많은 자갈들로 인해 험하기 그지 없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 모터바겐에는 서스펜션, 충격 흡수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베르타와 두 아들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훗날 만들어지는 이 서스펜션은 현가장치라고도 불리는 장치인데 쇼크 업소버에서 유래되어서 쇼바와 스프링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현가장치는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향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사람은 여행을 할 때 편안하고 안락해야만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허나 길이 엉망이고 현가장치조차도 없는 이 쇠강 나기 위해서 정신없이 말을 타고 있는 새 모자에게는 안락함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피로감이 극심했다. 모터바겐이 진짜 쇠당나귀로 변신하여 달리듯이 길은 험하고도 험했다. 새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불편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베르타는 어느 순간 모터바겐의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느꼈다. 베르타는 모터바겐의 움직임에서 미묘한 이상을 감지했다. 마치 세 바퀴 중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두 아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잠시 쉬고 가자는 말을 건넸다. 모터바겐을 길가에 멈춰 세운 베르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천천히 바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한 바퀴에서 오래 머물렀다. 그러다 베르타는 오른쪽 바퀴가 뭔가 미묘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모터바겐 바퀴의 휠은 와이어 스포크 형태로 자전거 휠과 같은 가는 철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마차 바퀴의 휠은 대부분이 목재를 이용한 휠이었다. 그러한 목재로만 이루어진 휠보다 모터바겐처럼 자전거의 휠같이 철사로 이루어진 휠의 느낌은 상쾌하고 시원했다. 그러나 목재 휠보다 훨씬 가벼운 모터바겐의 휠은 험한 시골길을 달릴 때에는 적당하지 않았다. 험한 시골길에서 모터바겐의 휠은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모터바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철사들 중 몇 개가 휘어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바퀴는 미묘한 타원형이 되었고 한쪽 바퀴가 타원형이 된 모터바겐은 움직임이 이상했던 것이었다. 베르타는 휘어있는 와이어 스포크를 맨손으로 바로 잡아주려 힘을 썼다. 허나 모터바겐의 무게를 받쳐주고 있는 와이어 스포크들은 하나하나가 단단했었고 그렇게 쉽게 원래대로 잡아줄 수가 없었다. 마침 독일의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고 뜨거운 햇빛이 대지를 달구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베르타는 휘어진 와이어 스포크를 제대로 맞추려고 힘을 쓰다 보니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베르타는 휜 와이어 스포크를 바로잡아 완벽에 가까운 원형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굴러갈 수 있을 만큼 고쳤다. 그렇지만 전과 같이 빠른 속도로는 이동하기 힘들었다. 속도를 내면 덜컹거림이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새 모자는 모터바겐을 몰고 포츠하임에서 멀지 않은 시골길을 조심조심 가고 있었다. 한편 와이어 스포크는 많은 발전을 하여 현재는 크게 스틸휠과 알루미늄 휠로 나누어진다. 스틸휠은 무겁고 방열성이 뒤떨어지지만 비용이 싸다. 또한 외형이 좋지 않아 별도로 플라스틱 휠캡을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루미늄 휠은 경량으로 방열성이 뛰어나고 모양이 다양하여 패션성을 살릴 수 있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진다. 최근에는 보다 경량화 고강성화를 도모한 마그네슘 휠도 등장하고 있다. 이 영상은 시리즈로 계속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구독하고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